네, 제가 오늘은 많은 분들이 참 헷갈려 하시는 이 백스윙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들어야 하는 이 좋은 백스윙이 어떤 백스윙인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사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은요, 아주 쭉 뻗은 고속도로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조금은 험난해 보이는 이 꼬부랑길 사진입니다. 네. 만일 저 두 길 중에 한 길을 택해서 어떠한 목적지로 가야 한다면 어떤 길로 가시겠어요? 당연히 쭉 뻗은 길. 고속도로죠. 그쵸. 네. 뭐 험난한 걸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대부분은 저 쭉 뻗은 고속도로로 가겠죠. 저는 골프 스윙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백스윙을 할 때 몸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밀게 되면요, 다운스윙 때 공을 맞추기 위해 다시 왼쪽으로 몸을 이렇게 과도하게 밀어야 합니다. 제 스윙을 한번 보시면 야. 몸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밀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백스윙으로 인해서 다시 몸을 밀게 되는 보상 동작이 생긴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다운스윙 때 보상 동작을 만드는 스윙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이런 백스윙이 정말 좋지 않은 백스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 키워드로 백스윙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쭉 말씀을 드리자면요. 잘 빼고, 잘 들고, 잘 돌고, 잘 실으면 아주 좋은 백스윙이 나옵니다. 오. 쉽죠? 네, 잘 빼고 잘 들고 잘 네. 돌고 네, 잘 씹고 실으면. 실어요. 네. 아. 그래서 가장 첫 번째인 잘 빼고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이 잘 빼고는요, 스윙의 시작인 이 테이크어웨이를 잘 뺀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선 테이크어웨이가 어디까지인지 알아야겠죠. 이 테이크어웨이는 클럽의 이 길다란 샤프트가 땅과 평행한 지점, 지면과 평행한 지점이니까 한 이 정도 나오겠죠. 이 정도 위치까지 빼는 것을 테이크어웨이라고 합니다. 허리하고 무릎 사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다리 길이에 따라 조금 어, 다를 수 있지만 길어서 지금 요 그런 거예요. 길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네. 네, 이 지점까지 빼는 것을 테이크어웨이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저희가 위치를 좀 잘 잡아줘야 합니다. 이 손과 클럽 헤드의 위치를 잘 잡아줘야 하는데요. 이 기준점은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 손 위치가 우선 기준이 돼요. 제가 좀 더 보기 쉽게 이 스틱을 가지고 와서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 손 위치를 기준점으로 해서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테이크어웨이를 해도요. 이 손과 클럽 헤드가 일치하죠. 이렇게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어드레스 때 손 위치보다 많이 이렇게 손과 헤드가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면요. 백스윙이 좀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저희가 다시 제 궤도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공을 맞추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뭔가 복잡한 백스윙이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점은요, 어드레스 때 손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손과 클럽 헤드가 동일한 선상에 오게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위치가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이걸 혼자 체크를 하시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스틱을 땅에다가 보내고자 하는 타겟 방향에 이렇게 평행하게 놔주세요. 이렇게 네. 놔주시고 위에서 보시면 제가 테이크어웨이를 딱 했을 때 이 스틱과 제 샤프트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평행하죠. 맞아요. 네, 이렇게 평행하게 빠지는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에 올라갈 준비가 잘 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준비가 잘 된 거예요. 그 평행한 손과 네. 그 스틱까지 해서 진짜 쭉 뻗은 느낌이 지금부터 나와요. 벌써 나오나요? 네, 시작이 좋은 것 같아요. 아직 갈 길이 좀 멀은데 아,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우선은 테이크어웨이가 어디까지인지 이제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중요했던 건 이 테이크어웨이까지 어떻게 빼느냐가 중요했는데요. 저희가 빼야 할 것은 이 클럽 헤드, 그리고 저희의 손, 그리고 어깨를 이용해서 뺄 거예요.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네. 또 도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항상 뭘 많이 가지고 다녀요. 많이 오늘 많이 제 챙겨왔더라고요. 백은 항상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를 많이 하셔야지 또 마음이 편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뭐가 있어야지 마음이 편안한 네. 체질이어서 이렇게 머리끈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제 네. 손에 하나 차고 여기 클럽에도 똑같이 달아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클럽에도 하나 달았고요. 어깨에도 네. 뭘 장착을 많이 하죠. 제 네. 어깨에도 이렇게 달 겁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제 헤드와 손과 어깨가 움직이는 걸 보기 쉬우시죠? 이렇게 퐁퐁이가 잘 보이시죠? 방울이 움직이니까 너무 귀엽네요. 진짜 귀엽네요. 귀여우려고 준비한 건 아닌데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테이크어웨이 위치까지 가장 중요한 건요. 순차적으로 빠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움직일 것은 바로 클럽 헤드예요. 그래서 헤드가 움직이고 바로 뒤따라서 손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면 바로 어깨가 따라옵니다. 연속으로 한번 해보면요. 헤드, 손, 어깨 순서대로 헤드, 손, 어깨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빠져야 됩니다. 잘 보이네요. 그 빨간 방울이 네. 아래서부터 순차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순차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헤드가 먼저 빠지기는 했는데 이 손과 어깨가 따라오지 않는 경우 이렇게 헤드만 빠지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보시다시피 제 테이크어웨이가 굉장히 짧아졌죠. 헤드, 손, 어깨 쭉 빼는 것보다 헤드만 빼면 이렇게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스윙을 해봐도 스윙이 뭔가 작게 네. 아크가 크게 나오지 못해서 비거리를 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또 손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드가 먼저 빠져야 하는데 손이 이렇게 먼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시는 분은요. 제 스윙을 보더라도 뭔가 너무 흐느적해 보이죠. 네.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요. 또 어깨만 이렇게 스윙의 시작을 어깨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백스윙에서 이렇게 밀리겠죠. 네. 그래서 공을 쳐도 밀어야지 이렇게 공을 맞출 수 있는 아까 그 꼬부랑길처럼 네. 복잡한 스윙의 시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제가 말씀드린 이 테이크어웨이 위치까지 헤드, 손, 어깨 순으로 순차적으로 빠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빼긴 뺐어요. 네. 근데 한 가지를 더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요. 뭐예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클럽 헤드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빠졌을 때요. 클럽 헤드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잘 봐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이 기준점은 제 어드레스 했을 때 이 척추각 있죠. 네. 이 각과 동일하게 요 헤드 면과 제 척추각이 동일해야 합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어드레스가 좀 이렇게 서 있는 분이시라면 헤드가 좀 더 열려 보일 거고요. 네. 좀 더 이렇게 내려가 있는 분이시라면 헤드가 좀 더 닫혀 보이죠. 그래서 저는 한 요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요 지점에서 헤드가 너무 이렇게 열려 있게 된다면 공을 쳐도 저렇게 공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요. 이 지점에서 헤드가 너무 이렇게 닫혀 있게 된다면 그냥 쳐도 왼쪽으로 공이 가죠. 바로 네. 왼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클럽 헤드 모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지점에서 클럽 헤드가 너무 닫혀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이 스윙의 시작에서 왼쪽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네요.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될 때 헤드가 많이 다치는데요. 이런 분들은 뭐 사무실이나 집에 이렇게 벽이 있잖아요. 네. 벽에 이렇게 머리를 대고 테이크어웨이 하는 연습을 해보시면요. 훨씬 더 클럽 헤드가 자연스럽게 척추각과 동일하게 열리게 되고요. 또 반대로 너무 헤드가 이렇게 열렸던 분들, 그런 분들은 네. 제가 또
네. 또 도구를 준비했는데요. 네. 네. 아는 분들은 벽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네, 뭔가요? 벽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번엔 이렇게 자석에 제가 티를 한번 붙여봤어요. 냉장고에 네. 붙는 자석인데요. 직접 다 제작을 하시나 봐요. 이거 핸드메이드입니다. 아주 저렴하게 네. 만들 수 있는 도구인데요. 이렇게 헤드에 딱 붙어요. 자석이니까. 이 티가 향하는 방향을 좀 생각을 하면서 뺄 건데요. 이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티가 계속해서 공을 가르치고 이렇게 빠지면은요 헤드가 훨씬 덜 열리죠. 네. 하지만 스윙을 시작하자마자 이 티가 바로 정면을 향한다. 이 앞쪽을 향하면서 이렇게 빠지게 되면 클럽이 많이 열립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공을 바라본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빠지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클럽이 많이 열리는 분들은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테이크어웨이 할 때도 네. 고경민 프로가 얘기한 대로 척추각과 거의 네. 평행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네, 했으니까 네, 네. 앞쪽을 살짝 기울어지게 그런 그렇게 느낌이죠. 헤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잘 빼고 해서 중요했던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위치까지 헤드, 손, 어깨 순으로 아주 순차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네. 이 친구들을 다 분리를 해볼게요. 너무 많이 달고 있었으니까 다 어.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사실 시작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네. 테이크어웨이가 가는 길을 지금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손하고 헤드하고 어깨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 그쵸, 근데 그쵸. 지금 딱 방향을 알려주신 것 같아서 네, 그 네. 표지판을 잘 알고 가는 느낌이에요. 비유가 너무 역시 역시 너무 좋습니다. 아, 고속도로를 일단 깔아주셔서. 네, 맞습니다. 오늘 교통특집인가 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잘 빼고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잘 들고입니다. 잘 들 건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 백스윙 탑 위치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잖아요. 네. 저희는 지금 여기까지 완성을 한 건데요. 이 이후에 클럽을 좀 더 높게 들어 올릴 거예요. 이 들어 올릴 때는 저희가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손목이에요. 손목을 꺾어서 올릴 건데요. 꺾을 때는 중요한 것이 바로 꺾는 방향입니다. 저희가 일단 잘 빼고까지 배웠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여기서 꺾을 때 측면에서 보시면 너무 클럽을 하늘로만 이렇게 위로만 드는 것도 아니고요. 클럽을 너무 이렇게 눕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시면 이렇게 선이 보이시죠? 이 두 개의 선 사이에 약간 대각선으로 꺾여야 돼요. 너무 위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이 방향. 클럽이 지금 누워져 있죠? 네. 사선으로. 이 방향으로 꺾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 클럽이 너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공을 쳐봐도 너무 공이 찍히게 되면서 아이언은 이렇게 어떻게 칠 수는 있지만 드라이버 치기에 이 티 위에 올라가 있는 공을 치기에 좀 불리한 스윙이 나오게 되고요. 또 반대로 이 지점에서 너무 이렇게 누워서 빼게 되면은요. 이렇게 공이 왼쪽으로 감기고 또 땅에 있는 이 공을 예리하게 가격하기에 좀 어려운 스윙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손목을 꺾을 때는요. 이렇게 사선을 향하도록 손목 방향을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꺾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꺾어서 이 정도 크기까지 만들었는데 아직 조금 더 들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조금 더 들기 위해서 저희가 좀 도와줄 거예요. 도와줄 건데 오른 팔꿈치가 도와줄 겁니다. 네. 제가 도와준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요. 사람의 체형마다 조금 도와주는 정도, 접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상체가 마르신 여성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시겠죠. 좀 저 같은 체형의 분들은요. 꺾고 나서 저 오른 팔꿈치를 접을 때 아주 조금만 접어도 됩니다. 많이 접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만 접어도 이 이후에 저희가 잘 돌고를 할 건데 그 돌고에서 많이 돌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굳이 오른 팔꿈치를 많이 접어서 많이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좀 마르신 분이라면은
오른 팔꿈치를 조금만 접어주시고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네, 조금만 접으셔도 네. 됩니다. 이렇게 비슷한 정도의 어. 의미의 여성분들은 네. 조금만 접어도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체형에 따라서 다르게 해주셔야 되고 또 반대로 예를 들어서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근육 뿜뿜한 그런 팔뚝이 막 분들이라면, 굵은 네, 분들. 그렇죠. 팔이 두꺼우신 분들은요, 네. 이 지점에서 조금 많이 오른 팔꿈치를 접어줘야 됩니다. 뭐 왼팔이 약간 접힐지언정 오른 팔꿈치를 많이 접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잘 돌고 해서 많이 돌기가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단계에서 좀 미리 많이 이렇게 접어주셔서 클럽을 좀 더 많이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가 잘 빼고 손목을 꺾고 접어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이만큼이나 백스윙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제 잘 돌고인데요. 이 돌고는 저희가 막 돌면 안 됩니다. 네. 막 돌면 안 되고 기준을 세워놓고 돌아야 돼요. 두 가지 기준을 세워두고 돌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 오른 무릎 그리고 오른 골반의 이 위치 보시면 이렇게 선이 보이실 거예요. 네. 이 선 안에서 돌아야 됩니다. 어떻게 돌든 간에 이 선을 저희가 침범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침범을 하게 되면은 스윙이 백스윙 때 밀리고 또 다운스윙 때 밀어야 하는 또 꼬부랑길 스윙이 나오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도 지금 제가 보여드리면 백스윙 때 이렇게 안에 있잖아요. 선 안에 이런 식으로 샷. 네. 이런 식으로 요 안에서 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 정면에서 봤을 때 양 무릎 사이에 간격 있죠. 이 간격을 저희가 또 어떻게 돌든 간에 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모호할 수도 있어서 네.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제 가방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나올지 되게 더 궁금해요. 계속 네.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밴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 밴드를 네. 양 무릎 사이에 낄 거예요. 이렇게. 네. 그것도 제작하신 건가요? 아, 이거는 그냥 제가 제작한 건 아니고요. 네. 이거 운동할 때 네. 어깨 운동을 하려고 아. 이렇게 아, 운동을 밴드. 하려고 제가 샀는데 류가영 프로 질문이 더 재미있네요. 네. 이거를 제작을 네.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여서 저 맞아요. 구매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네. 네, 밴드를 양 양무릎 무릎에 지금 밴드를 끼웠어요. 네, 밴드를 끼워봤습니다. 이 무릎 사이에 제가 지금 밴드를 끼웠는데 너무 이렇게 짱짱하지도 너무 헐렁하지도 않게 아주 약간 텐션이 느껴질 정도로 제가 밴드를 한번 끼워봤어요. 저희가 어떻게 돌리든 간에 이 어느 정도 이 텐션을 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백스윙에서 이 텐션이 너무 이렇게 확 떨어져요. 이렇게 헐렁하게 된다면 공을 쳐봐도 이렇게 백스윙이 좀 많이 무너져 보이죠. 네. 이런 동작은 대부분 좀 하체가 마르신 네. 저 같은 여성 골퍼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동작이에요. 또 반대로 여기서 이 밴드가 너무 이렇게 벌어진다면 저희 잘 돌고를 해야 되는데 돌기가 어려워집니다. 힘들어 보였어요. 네, 돌기가 도는데 제한이 생기죠. 너무 하체를 꽉 잡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많으신 그런 골퍼분들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범 답안은 이왕이면은 어드레스 때 이 텐션을 백스윙까지 이렇게 이 정도로 유지를 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그 텐션이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네, 간격이 약간 유지되는 정도의 텐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헐거워져서 아예 네, 무너지지도 이렇게. 않고 네. 네, 너무 이렇게 팽팽해지지 않는 정도. 네, 오. 잘 보이시죠? 네, 이해가 잘 쏙쏙 보여요.
되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잘 돌기 앞서서 이 벽을 세워놓고 두 번째는 이렇게 텐션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양무릎 사이의 간격을 잘 유지를 해놓고 이제 드디어 돌릴 거예요. 오, 네. 좋아요. 드디어 돌리는 것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또 돌릴 때 중요한 것은 돌리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인데요. 네, 하나 네. 더 있어요. 네. 또 있다. 근데 이렇게 보여드려야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연습 방법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무릎은 이미 제가 밴드를 하고 있어서 잘 보이시죠? 네. 그리고 골반에 하나 스틱을 끼웠고요. 어깨는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잡고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돌릴 부분이 무릎, 골반, 그리고 어깨를 돌릴 건데요. 가장 먼저 돌아가야 할 것은 어깨입니다. 제가 어깨를 돌리는 것을 알려드릴 건데 이 어깨를 돌릴 때는 이 골반과 무릎은 최대한 가만히 두고 돌릴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돌려본다면은 완전히 가만히 두고 오, 진짜 어. 어깨만 돌아요. 네. 이 정도까지는 제가 지금 돌릴 수 있습니다.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정도의 턴으로는 저희가 스윙하기에 좀 스윙이 작겠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돌려야 하는데요. 이때 골반이 조금 더 돌아갑니다. 골반이 좀 더 돌면 어깨를 조금 더 돌릴 수 있어요. 네. 조금 더 돌아갔죠. 이 정도로도 충분히 스윙 크기가 나온다면 굳이 무릎까지 돌릴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뭐 유연성이 조금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어깨, 골반 해서 스윙이 좀 작다 하면 무릎까지 조금 더 돌아가면 돼요. 네. 그래서 순서대로 다시 보여드리자면요. 어깨, 골반, 무릎 순서대로 하면 아무리 유연성이 없으신 분이더라도 충분히 스윙 크기를 만드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백스윙 할 때 무릎까지도 네. 유연성이 좀 적으신 분들은 무릎까지 사용해서 조금 네. 더 이렇게 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대신 저희가 기준을 세웠잖아요. 요렇게 어드레스 때 벽을 세웠고 요 간격만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린다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너지거나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 두 가지 조건만 잘 지켜준 상태에서 무릎을 돌리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기준이 있죠. 네.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어깨, 골반, 무릎 순으로 돌리면 제 왼쪽 어깨, 왼쪽 골반, 왼쪽 무릎이 오른쪽보다 더 낮습니다. 그렇네요. 더 낮은 곳에 있죠.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똑바로 서서 돌린다면은 이게 이렇게 스틱이 평행하겠지만 어드레스는 이렇게 내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이 낮은 게 정상인데 예를 들어서 왼쪽이 좀 높아지거나 혹은 너무 심하게 낮아지면 이 머리 높이가 제 머리 높이가 변화합니다. 보이시죠? 네. 머리가 만약에 위아래로 많이 흔들리는 분이시라면요. 머리를 잡아서 잡혀질 게 아니라 이 돌았을 때 이 각도 왼쪽 어깨가 조금 낮은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똑바로 서서 돌고 내려가 보세요. 그다음에 방금 했던 느낌 그대로 이런 네.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머리 높이를 유지하면서 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머리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정면에서 봤을 때 어드레스 때 이 머리 위치 있잖아요. 이 위치를 너무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백스윙 올라가도 제자리에 둬야지 이렇게. 그 머리 움직이면 혼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혼내지 않습니다. 그래요? 머리는 네. 우선 제 머리를 한번 봐보세요. 제 머리가 백스윙 때 움직이는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지 가만히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보자면 굿샷. 움직이는데요, 오른쪽으로 살짝. 그쵸. 네. 아주 살짝 움직입니다. 제가 더 긴 클럽 드라이버를 치면 더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이 머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돌리면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이는 게 너무 당연한 모습이에요. 이 머리를 오히려 너무 잡으려고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제자리에 두고 돌려고 하면은 스윙이 좀 뒤집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네. 머리가
이렇게 이런 형태의 스윙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세요. 머리를 너무 잡으려고 해서 그럽니다. 이 머리를 잡는 기준은요. 머리가 움직여서 정말 제가 말씀드린 이 벽이나 뭐 하체가 무너진다. 이렇게 너무 많이 밀어서 그 정도라면 머리를 잡아야 하겠지만 이 정면에서 봤을 때 머리는 살짝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살짝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프로들 스윙을 보더라도 네. 살짝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제가 잘 빼고 네. 들고 돌아서 드디어 저희가 생각하는 그 백스윙 탑 위치까지 왔어요. 얘는 제가 좀 빼볼게요. 네. 이 연습의 네. 단점은 좀 네. 피가 안 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사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정말 그 헬스 용품 있죠. 네. 어디 가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항상 대회를 하는데요. 뭐 쓸만한 게 있나? 네. 아주 많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빼보면 잘 빼고 들고 돌려서 스윙 크기가 충분한데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죠. 네 번째였던 잘 싣고. 네. 잘 싣고가 남았는데 이 잘 싣고는 제가 말씀드린 걸 아주 그대로 잘 하셨으면 사실 저절로 나오는 단계이긴 해요. 하지만 약간 채점하는 느낌으로 100점 맞았나? 네. 채점하는 느낌으로 마지막 네 번째 단계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잘 싣고는 체중을 잘 실었는지 내 체중을 잘 실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건데요. 제가 사진을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네. 보시면은 이 발바닥 사진인데요. 이게 어드레스 했을 때 발바닥 사진입니다. 제가 빨강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부분이 네. 체중이 가장 많이 가는 부위예요. 가로로 가장 넓은 발볼에 체중이 가장 많이 가고요. 왼발, 오른발 5대5로 체중이 어드레스 때는 이렇게 실려 있게 되겠죠. 체중이 그리고 조금은 앞쪽에 있는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발의 살짝 앞쪽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스윙을 이렇게 잘 하게 되면은요, 체중이 변화를 하는데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네. 보시다시피 오른발 뒤꿈치 안쪽에 한 7에서 8 정도가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실리게 되고요. 그 나머지 체중, 한 2에서 3 정도의 체중이 왼 발가락 쪽에 실리게 됩니다. 조금 달라졌죠.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들게 되면 저렇게 체중이 변화를 하는데요. 오른쪽으로 어쨌든 7에서 8 정도까지 많이 와야 되네요. 그렇죠. 많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거는 클럽마다 좀 다르지만 쇼다이언이면 조금은 뭐 한 6에서 5 정도로 큰 변화가 없지만 긴 클럽, 드라이버일수록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해요? 마지막은 이렇게 클럽을 밟고 연습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클럽을 땅에다가 두시고 발의 중간에 클럽을 이렇게 밟아보세요. 중간에 밟고 어드레스를 해볼 건데요. 보시면은 딱 어드레스를 했을 때 체중이 처음에는 약간 발의 앞쪽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약간 뒤꿈치가 아주 살짝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어드레스 때는 제가 좀 과하게 해보는 거예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떠 있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스윙을 잘 하게 되면 오른발 뒤꿈치 안쪽에 체중이 실린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 더 뒤꿈치가 이렇게 밟아집니다. 그리고 왼발은 여전히 살짝 떠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백스윙을 어드레스 때는 이렇게 앞쪽에 뒀다가 백스윙을 해보면 이렇게 뒤꿈치를 밟으면서 이런 식으로 체중이 잘 실려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너무 발가락이나 시작했는데 이렇게 너무 뒤꿈치로 뒤로. 오게 된다면은 제 머리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잘 돌고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럽을 밟으면서 확인까지 해보시면요. 정말 좋은 백스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잘 싣고라고 해서 뭘 네. 신나라는 게 그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왜냐면 네네. 분명히 백스윙이었는데 오늘 그럼 임팩트까지 실어야 되나? 음, 이 생각을 아. 했는데 체중 이동을 하는 걸 정확하게 실어야 된다는 얘기였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백스윙을 잘 빼고 들고 돌고 실어서 네.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 프로들 백스윙이 다 다르잖아요. 제각기 다 다른데 내가 아마추어인데 굳이 백스윙까지 잘해야 하는가? 임팩트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저한테 하세요. 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프로들보다 아마추어 분들께 이 백스윙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프로들은 정말 백스윙, 다운스윙이 제각기여도 임팩트가 정말 잘 들어가요. 하루에 연습을 8, 9시간은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임팩트를 잘 만들어줄 수 있지만 아마추어 분들은 사실 하루 종일 그렇게 골프에 모든 걸 쏟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 백스윙, 저희 골프 스윙 중에는 조금은 느린 구간이잖아요. 다운스윙, 팔로우 이 임팩트 이 구간보다는 좀 더 느리기 때문에 이 조금 느린 백스윙을 좀 더 정성껏 만들어서 백스윙을 잘 이렇게 좋은 백스윙을 만들어 주시면요. 골프 치기가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